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직원 역량 관리 중 오늘은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영상입니다. 평가 번호 역시 16번이고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 다섯 번째로 치매의 종류와 증상, 예방, 관리 및 치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네요. 우선 표지이고요. 가장 먼저 치매의 정의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요. 치매의 종류는 원인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알츠하이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 있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대사성 질환, 결핍성 질환, 뇌종양, 중독성 질환, 뇌외상, 감염성 질환, 수두증 등이 원인이 되어서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죠.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치매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기억력 저하가 가장 초기에 나타나고요. 중기 이후부터는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시공간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알츠하이머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서 71.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로 뇌경색이 발생한 직후에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이후 비슷한 상태 유지와 악화를 반복하는 계단식 진행 과정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경색 발생 부위에 따라서 초기부터 언어 능력, 판단력 또는 시공간 능력의 장애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 척두엽 치매는 전두엽과 척두엽의 위축으로 나타나는 치매로 초기의 기억력의 저하는 경미하지만 행동 문제나 언어 능력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호자들이 처음부터 매우 힘들어하는 치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루이체 치매는 레비소체 치매라고도 부르는데요. 잦은 인지 기능의 변동, 원인이 불분명한 파킨슨 증상, 명확한 환시를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치매이죠. 다음은 치매 증상 중 인지장애 증상인데요. 인지장애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억력 저하로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되고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장기 기억까지 저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의 저하인데요. 익숙하던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대답을 망설이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 세 번째는 지납력 저하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간 지납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갈수록 장소, 사람 지납력의 순서대로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 기능의 저하로 복잡한 일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대처 능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금전 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외에 전기밥솥이나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새로 산 전자제품의 간단한 조작법을 익히지 못해서 고장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인지장애 다섯 번째는 시공간 능력의 저하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지하철역이나 복잡한 길에서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찾지 못해 길을 잃거나 약속한 시간을 어기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의 여섯 번째는 집중력과 계산 능력의 저하로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걸거나 지시를 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지 기능은 같은 단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특정한 인지 증상이 일찍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대상자의 인지 상태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인지장애 다음으로는 정신행동 증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생각, 조절되지 않는 감정,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지각이나 오인, 부적절한 여러 행동들을 말하는데 정신증상과 행동증상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합니다.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하는데요.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과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증상인 정동 증상, 또 초조 및 기타 증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증상과 행동 증상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 증상은 치매 대상자의 내적 증상으로 대상자와의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때로는 대상자의 행동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증상의 예로는 망상, 의심, 환각, 착각, 우울증, 조증, 불안 등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 증상은 치매 대상자의 외적 증상으로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동 증상의 예로는 배회, 초조, 공격 행동, 반복 행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종류별 정신 행동 증상으로 우선 알츠하이머는 대체적으로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기로 갈수록 누워서 지내게 되고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폭력, 의심, 망상 등 보호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각종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체 치매는요, 반복적이고 뚜렷한 환시 증상이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인지 기능의 변화가 심해서 어떤 날은 뚜렷하지만 어떤 날은 흐릿해서 대처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두 척두엽 치매에서 정신행동 증상은 충동성, 반복행동, 무의욕, 식습관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 증상과 성격의 변화가 초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이것이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전두 척두엽 치매 대상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치매 부담도 초기부터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매입니다. 정신행동 증상 중 정신증상에 속하는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우울증은 치매 대상자의 40에서 50%에서 보이는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속 우울한 기분을 말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을 의심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요. 치매가 진행되면 의사소통 장애나 무감동,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초조 등이 나타나지만 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정신행동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역시 정신증상 중 하나인 무감동으로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무감동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일상활동이나 개인위생, 대인관계 등에 관심이 없고요. 표정의 변화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단조롭게 말하고 만사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으로 이전에 드러내지 않던 경제상태, 미래, 기억력을 포함한 건강 등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요.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혼자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치매 대상자는 돌보는 사람이 다른 방으로 가자마자 심하게 불안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심과 망상으로 중고도 치매 대상자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질병 초기의 의심은 설명과 설득으로 쉽게 풀어질 수 있지만 점차 병이 진행되면 대상자의 의심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심이 심해지면 망상으로 발전하는데 망상은 치매 대상자의 10에서 73%로 매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망상은 다른 정신행동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자신을 가두고 죽이려고 한다거나 탈출하기 위해서 배회하거나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생기거나 자살까지도 시도하므로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 할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의 6번째는 환각인데요. 환각은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없음에도 자극이 실제로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환시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환청, 환취, 환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착각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대상자가 순간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환각과의 차이는 환각의 경우는 실제로는 아무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고요. 착각은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물로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각은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양이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착각은 방 안에 놓여진 가방을 보고 고양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조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치매의 초조는 대부분 부적절한 행동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탁자를 두드린다거나 계속 자기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치매에서 말하는 초조인데요. 이러한 초조는 치매 대상자의 약 50%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핸드백이나 지갑을 계속 뒤진다거나 돈을 세고 또 센다거나 아니면 매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거나 불평하고 푸념하거나 부적절한 참견을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정신행동 증상 9번째는 배회인데요. 치매 대상자의 3에서 53%에서 나타나고요. 종종 초조 증상 중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배회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망상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성으로 초조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배뇨 장애나 통증 등의 신체적 이유나 좌절감 같은 정신적인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지나친 자극 등도 공격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초조와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는 특히 파국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은데요. 파국 반응이란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감정과 함께 행동이 급격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파국 반응은 돌보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더욱 흥분시켜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국 행동이 나타나는 대상자는 매우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는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고요. 배회, 불안, 환각, 공격성 등 다양한 행동 문제를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쉽게 교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반복 행동은 심한 기억력 손상으로 이전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거나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 학교에 가야 한다고 믿고 반복적으로 가방을 싸고 또 싸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뇌의 특정 부위 손상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성욕 증가 이유 외에도 덥거나 옷이 너무 끼거나 또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식사 행동인데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는 것으로 이식증을 보이거나 식욕 감퇴 현상 등이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거부, 즉 저항은 소변을 본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핥히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식사, 투약, 목욕, 요양보호사 방문 거부 등 다양한 거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증상이 있는데요. 화장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해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설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소변 및 위생 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도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보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 상황에 부적절하게 누군가를 크게 부르거나 단어를 말하지 않고 아 등의 소리만 내는 경우 등 소리 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정신병적 증상과 기분장애, 초조 및 기타 증상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배회나 공격성, 수면장애, 반복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치매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치매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 생선과 채소 섭취, 꿈과 같은 음식 습기, 적절한 운동, 금연과 절주, 매일 일기 쓰기,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공급, 뇌에 좋은 음식 섭취, 그 외에도 힘내 제조나 치매 박수치기 등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관리 및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모두 필요한데요. 약물요법은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보호자의 실망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약 복용을 멈출 수 있으나 증상을 늦추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시켜서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비약물요법은 진행을 늦추거나 인지 증상과 정신행동 증상을 부분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보존적 수단이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약물요법의 종류로는 인지재활요법이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인지자극훈련이 있는데요.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지도구는 미술활동, 회상활동, 손운동, 소리인지, 신체활동, 음악활동, 일일 점검표, 일기장, 인지카드, 워커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